서실장의 도전 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오늘은 수출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아시는데, 세무 대리인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업무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실 때는 수출 신고서라고 하는 수출 신고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자, 수출 신고서에 수출 품목, 그리고 상대의 거래처, 그리고 품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출과 관련된 수출 대금 금액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원래는 수출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자, 수출 신고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식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신고 일시가 있습니다. 신고 일시, 그 다음에 신고 번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구매자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우리가 수출하면 상대방, 구매를 하는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거래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신고 필증을 받아서 저희의 거래처는 구매자에 있는 상호가 영문이든 이든 간에 어쨌든 여기가 우리 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신고 필증에 보시면 여기 저희가 가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인데, 신고 가격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막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일단 기본적인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총 신고 가격 49번 항목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환율을 적용해서 환율을 적용하고, 자, 환율을 적용하실 때는 중소기업 외환거래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거기에서 기준 환율을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에 대한 금액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메인 매출 전폐 입력을 할 때는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출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환율 적용은 사실 정확하게 이 환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이 이제 주로 가고 있는 사이트, 제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 조회 이렇게 눌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이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쓰시긴 하는데요. 자, 이거 말고 서울 외국환 중개,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환율 조회하실 수 있고요. 환율 조회하시고, 환율 조회 가서 해당되는 날짜를 찾으시면 여기에 바로 여기서 보면 매매 기준율이 나오고요. 매매 기준율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제정된 매매 기준율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환율을 적용해서 수출 금액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찾아보지는 않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 해당 업체에 대한 내역들 중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라고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 대리인으로 들어가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를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시고 기간을 넣고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수출 신고 번호와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해가지고 원화 환산된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된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는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출 신고서에 있는 외화 금액 그리고 실제로는 선적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수출 신고 필증에만 보면 여기에는 선적일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입력할 때 보면 신용장 번호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장 번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출 신고 필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49번에 나와 있는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를 통해서 나오는 내역을 가지고 그러면 수출 신고 번호 정확하게 나오고요. 선적일자나 통화코드 환율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셔도 되고요. 빠른 부가세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는 자동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수출한 날짜 선적일이라고 되어 있죠. 배에 실어 보내면 선적일이 되는 거고요. 비행기에 실어 보내면 비행기에서 기적일자. 그래서 부가세법 보면 선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적한 날짜나 비행기에 실어보냈으면 기적한 날짜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 신고 필증에는 선적일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을 다시 보셔야 되고 선적일자 확인해야 되고 선적 서류 또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제공되는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가서 신고하는 선적일자, 자, 그리고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시고 품명은 수출 신고서에 나와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품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래는 선적일 환율 곱하기 수출 신고서에 나와 있는 외화 금액.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적일의 환율 그리고 수출 신고서의 외화 금액이 이미 수출된 결과를 국세청이 갖고 있어서 홈택스에 제공되는 거로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값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자, $10,000인데 다음에 선적일의 환율이 1,2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0.00. 자, 그러면 $10,000 곱하기 1,200원. 자, 그러면 1,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자,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이 수출 신고서에 나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임스 또는 애플사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출 신고서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명을 넣어주시는 게 맞겠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분계 지금 당장 돈 들어온 거 아니면 외상으로 해서 계정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계정 과목이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정 관리하고 싶으시면 수출 매출이라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출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자, 이 자료 가지고 입력하실 때는 홈택스 자료 보시고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일단 영세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 기재하시고요.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에 수출 신고 번호, 그 다음에 선적일 또는 통화 코드 다 보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화 얼마인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직수출이면 직수출에 또는 대행 수출인지 아니면 수수료만 되는 커미션 개념인지 또는 임가공 영역인지에 따라서 해당되는 항목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이 되면 부가세 신고하실 때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 수출 실적 명세서 밑에 보면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라고 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용 신고용 되어 있는데요. 자, 명세서는 월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서류명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출, 외화금액, 원화금액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분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수출인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수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영세율인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화와 관련된 내역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시면 영세율 기타란에 영세율 기타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기타란에 수출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인 경우에 수출과 관련된 서식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수출인 경우는 보통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하니까 거기 있는 자료 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출인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관련된 서류는 수출 신고 필증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홈택스 들어가서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 해서 자료를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 또 실제로는 신고 필증이랑 그 다음에 신용장을 다 보시고 선적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선적일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없애다가 선적 일자까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할 때는 자, 입력은 16번 수출로 입력을 하시고, 자, 수출로 입력을 하실 때 그 품명란에다가 품명란에 여기에다가 외화 곱하기 환율을 기재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출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수출인 경우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스마트에서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